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 화성암과 퇴적암 2강이지 2강 화성암과 퇴적암. 그래서 이제 화성암이라는 암석하고 퇴적암이라는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중요도는 화성암 쪽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 변동대의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 그래서 이제 화성암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 자, 일단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부터 암석 크게 세 가지 배워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변성암은 빠져 있는 거고 화성암하고 퇴적암에 대한 얘기만 할 텐데 그 일단 화성암이란 암석이 뭐냐 이것이. 자, 화성암이란 암석의 정의를 쓰자면 마그마나 용암이 식으면서 굳어진 암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진 암석이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 참고로 이것도 좀 알아야 돼.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를 알아야 돼. 마그마는 뭐지? 마그마는 이 지하 땅 속에서 암석의 일부가 녹아있는 게 마그마거든? 그럼 얘가 땅 속에 있을 때 그냥 마그마인 거야. 근데 이 마그마에는 사실 이 암석들이 녹아있기도 녹아있지만 여러 기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이 마그마가 분출해서 이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그때 기체 성분은 다 어떻게 되겠냐?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액체 성분, 뜨거운 액체 성분만 흘러내리겠지? 그게 용암인 거야. 그러면 마그마는 땅속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거고 용암은 지표면 위에 있는 거야. 그럼 또 이거 생각할 수 있지. 얘가 식어. 그럼 얘는 땅 속에서 식는 애야. 얘는 땅 위에서 식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화성암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화성암이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 화산암이라는 게 있고요. 심성암이라는 게 있어. 이거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야. 그래서 화산암, 심성암을 합쳐서 화성암이라고 부르는 거야.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화성암을 화산암으로 잘못 보고 화산암을 화성암으로 잘못 보면 또 틀릴 수 있어. 이건 뒤에 가서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화산암은 방금 얘기했듯이 따지면 용암이 식은 거야. 용암이 식으면 화산암이 되는 거고요. 마그마가 식으면 심성암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디서 식었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기본적으로 요 마그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요건 이제 뒤에 가면 그 종류 나올 테니까 그때가 다시 얘기하고. 그럼 결국 마그마가 결국 용암이야. 그지? 기체 성분이 있냐 없냐 차이가 이게 똑같다고 치면 이 마그마가 또 종류가 있다 이거지. 마그마의 종류. 그럼 마그마의 종류가 곧 용암의 종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마그마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염기성, 중성, 산성으로 나오지. 그 옆에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크게 현무암질 마그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라는 게 있고 유문암질 마그마라는 게 있는 거야.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염기성 마그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중성 마그마 또는 중성 용암 이렇게 보면 되고 얘가 산성 또는 산성 마그마 또는 산성 용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그마나 용암의 종류는 뭐에 따라 나뉘어지는 거냐면 예, 이게 암석이 녹은 거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 통과 때 배웠어. 지표면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들의 대부분은 뭘 포함하고 있지? 규산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그지? 그 규산염을 얼마나 포함하느냐에 따라 얘네가 나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봐봐. SiO2라고 하는 규산염 성분이 얼만큼의 비율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나뉘어진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무암질은 52% 이하. 유문암질은 66% 이상. 이 SiO2가 들어있는 비율이 66%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겠어? 52%에서 66% 사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면 그 마그마, 그 용암을 중성 용암 또는 안산암질 마그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런데 뒤에 가면 이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럼 암석 안에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SiO2의 비율이 낮다라는 거는 다른 성분이 조금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다른 성분 그러면 뒤에 가서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철과 마그네슘 같은, 거기 지금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 중금속이라고 돼 있지? 맞아? 이렇게 써놓자고.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성분과 같은 중금속들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맞아?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당연히 그게 낮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 그럼 이게 또 나중에 뭐랑 관계가 있냐면, 야, 이 마그마나 용암이 굳으면 암석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그 암석 안에는 얘네가 많이 들어있겠지. 근데 참고로 얘네가 많이 들어있으면 색깔이 어두워. 그럼 생각해봐. 현무암질 마그마나 용암이 굳으면 현무암 되는 거 아니냐? 현무암 색깔 어때? 어둡지? 이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 뒤에 가서 또 얘기 나올 거야. 알겠지? 반대로 얘네들은 색깔이 밝거든? 그만큼 어두운 색깔 띠는 원소가 적게 들어있어서 밝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SiO2 비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현무암질 마그마는 말이야, 일단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습니다. 고온이야. 그래서 얘는 온도가 낮아.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니? 마그마나 용암에 들어있는 규산염 비율이 높아질수록 용암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마그마든 용암이든 뜨거운 액체잖아. 흐를 거 아니니? 그러면 흐르는 성질, 유동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액체 보면은 유동성이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게 점성이라는 게 있어. 니네 물하고 꿀하고 생각해봐. 물도 흐르고 꿀도 흘러. 근데 누가 더 잘 흐르지? 물이. 근데 끈적이는 거는 꿀. 그러니까 끈적임 정도가 심할수록 잘 안 흐르는 거잖아. 점성이라고 그래, 점성. 점성. 그 다음에 얼마나 잘 흐르느냐? 유동성.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얘는 점성이 어떻다? 작은 거야. 그래서 졸라 잘 흘러. 유동성이 큰 거야. 그럼 얘는 그 반대야. 얘는 점성이 어때? 크다고. 그래서 잘 안 흐른다고요. 그지? 그럼 이거 한글로 써줄까 그냥? 여기 점성이 작다. 점성이 크다. 그래서 얘는 유동성이 크다. 그래서 얘는 유동성이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거의 뭐 이런 휘발성 기체라고 하거든요. 휘발성 기체. 그러니까 마그마니까 기체 성분 포함한다 그랬잖아. 화산가스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휘발성 기체가 그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적어. 반면에 얘는 그게 많아. 휘발성 기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어떤 차이가 또 생기느냐 하면, 얘네가 분출할 때 말이야. 분출할 때. 자, 분출할 때 생각해봐. 휘발성 기체가 많으면 그만큼 폭발력이 강해. 그 얘는 그게 적으니까 굉장히 조용히 분출하는데 잘 흘러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야. 얘가 땅 위로 나온다 그러면 조용히 그냥 흘러버리는 거야. 이렇게 넓게. 잘 흐르니까 용암이. 그지? 그래서 얘는 조용히 분출해. 반면에 얘는 어때? 유문암질은 휘발성 기체가 많으니까 분출할 때 빵!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거야. 자, 폭발적으로 분출했는데 잘 안 흘러. 잘 안 흘러.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분출하고 나면 이제 뭐야? 화산활동이 일어났으니까 화산 지형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화산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자, 봐라. 방금 현무암질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현무암질이라 그러면 얘는 분출하면 그냥 조용히 흘러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분출이 끝나고 나면 넓은 지역에 용암이 쫙 퍼져 있지. 넓은 땅이 만들어져. 용암으로 뒤덮인 땅이 만들어져요. 용암대지라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여러 번 분출해갖고 마치 산처럼 화산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화산의 경사가 어때? 굉장히 완만한 화산이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상화산이라고 얘기해요. 순상.
자, 우리나라도 화산 활동의 결과 만들어진 지형들이 굉장히 많거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용암 대지인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에 가면 철원이라는 곳 있지. 철원시 있지. 용암 대지 위에 만들어진 도시야. 그래서 니네 그 사회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겠다면 우리나라에 평야들이 되게 많잖아. 경기도 부근에서는, 중부지방에서는 철원 평야가 유명하지. 이 용암 대지 위에 평야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벼농사 이런 게 잘 되는 거야. 철원, 강원도 철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화산 활동이 현재 없지만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들이 있지. 그럼 대표적인 순상 화산이 바로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도 하나씩 기억하는 게 좋아. 한라산. 한라산. 그치?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한라산인데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화산 중에 뭐가 있냐? 하와이에 가면 킬라우에아 화산이라는 게 있어. 킬라우에아. 자, 이것도 나오면 이거 순상 화산으로 치면 됩니다. 예, 조용히 분출하는 애. 하와이에 있는 킬라우에아. 굉장히 조용히 분출하는 애다. 이렇게 보죠. 그죠? 얘는 이제 폭발적으로 분출한 다음에 봐라. 분출했는데 빵 터졌는데 안 흘러. 그러니까 용암이 멀리 안 퍼지지. 높이 쌓이기만 해. 그래서 나중에 화산 활동이 끝나고 나면 화산이 만들어지는데 화산의 경사가 되게 급해. 그 마치 종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종상화산이라고 불러. 종상화산 우리나라 어디가 있냐면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뭐야? 성인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거든. 그 울릉도 성인봉이 대표적인 종상화산이야. 울릉도 성인봉. 울릉도 성인봉. 그 다음에 한라산이라는 것도 화산이면 한라산 제주도에 가면 뭐가 많지? 한라산 주변에 조그만 기생화산들이 굉장히 많아. 두 글자로 오름이라고 하지. 오름.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삼방산이라는 게 있어. 제주도 삼방산. 오름 중에 하나. 그 기생화산이니까 그거 하나 산으로 보는 거야. 조그만. 삼방산이라는 또 산이 있어. 이런 것들 대표적인 종상화산. 그리고 해외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야?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라는 게 있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피나투보.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라는 거.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인데 피나투보 같은 거.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지? 근데 뭐 종상화산으로 얘는 분류는 한지 모르겠다. 얘 굉장히 폭발적으로 분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얘랑 짝지어서 많이 시험에 나오지. 조용하게 분출하는 애, 졸라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애. 이렇게 묶어서 많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야, 얘는 중간 정도 되는 애거든. 그럼 만약에 얘는 어떻게 될까? 중간인 거야. 그러니까 분출할 때도 조용히 분출하기도 했다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됐다가 조용히 분출하기도 했다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이렇게 되거든. 그럼 봐라. 조용히 분출했어. 쫙 흘러나. 근데 그 다음번에 분출할 때는 폭발적으로 빵 분출한 거야. 그 다음번에 분출할 때 또 조용히 분출해. 또 빵 분출해. 조용히 분출해. 빵 분출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산이 만들어지니까 층을 이뤄. 층을. 화산이. 이런 화산을 뭐라고 하냐면 성층화산이라 불러. 성층화산. 우리나라에 있어. 근데 정확히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에 있어. 그렇지. 백두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백두산. 일본에도 하나가 있네? 그렇지. 후지산. 후지산. 요런 애들은 이제 성층화산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그마가 그럼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면 뭐라고? 현무암질 용암이라고요. 맞지?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면 안산암질 용암이라 생각하면 되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한 게 유문암질 용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얘네들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 이해되는 거야. 알겠어? 이 마그마와 이 마그마가 섞이면 뭐다? 이해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마그마는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런 마그마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땅속에서 만들어진다며. 근데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그마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마그마가 형성이 되거든.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그 밑에 마그마의 생성 조건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그마의 종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밑에 이제 마그마의 생성 조건을 그래서 얘기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저기를 먼저 넘어갈까? 3번 한번 가볼래?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화성암의 구분을, 요걸 먼저 얘기하고 얘기를 할게.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마그마가 이제 굳으면 화성암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화성암이 이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거든, 이렇게. 화산암이라는 것과, 심성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화산암, 심성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둘 다 그냥 통틀어서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화산암은 용암이 식은 거고요. 얘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야. 자, 미리 얘기하지만 성분은 똑같은데 그게 지표면 위냐 땅 속이냐의 차이밖에 없어. 근데 생각해봐. 뜨거운 마그마가 땅 속에서 식는 거야. 얘는 땅 위에서 식으면 땅 속보다 땅 위가 어떠니 온도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땅 속으로 들어가서 온도가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땅 속이 더 따뜻해. 지면은 땅 속보다 차가워. 그지? 그러면은 봐. 뭐 화산가스가 있냐 없냐 차이인데 얘는 지면이 땅속보다 차가우니까 더 빨리 식어요. 그치? 용암이 식는다는 거는 더 빠르게 냉각된다는 얘기야. 얘는 굉장히 천천히 냉각이 된다고. 좀 이따 얘기했지만 마그마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있는데 그 마그마가 식다 보면 그 녹아있는 성분들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광물이 되는 거야. 광물이 근데 얘는 빨리 식으니까 광물이 커질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암석에 들어있는 광물의 크기가 매우 작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립질이라고 불러. 세립질. 세립질이다 이렇게. 광물 결정의 크기가 매우 작은 거야. 반면에 얘는 땅 속에서 천천히 식으니까 광물이 충분하게 커져. 그럼 커진 상태에서 암석이 이제 굳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광물의 크기가 커서 조립질이라고 불러. 조립질. 그래서 자 어떤 애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얘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얘는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 이렇게 세 개가 나오거든. 자, 방금 전에 마그마 얘기했잖아. 봐라. 일단은 화산암, 심성암 이렇게 나누는데 또 얘네가 색깔이 또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이 색깔이 굉장히 밝어. 얘네가 어두워. 이쪽으로 갈수록 그 암석의 색깔이 밝어. 자, 그럼 아까 마그마 할 때 잠깐 얘기했다만 암석은 광물로 돼 있고요. 광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겠지, 결국에는. 그리고 모든 암석에는 기본적으로 SiO2, 규산염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의 암석 색깔이 어두운 이유는 어두운 광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거든. 뭐 감남석, 각섬석, 뭐 휘석,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으면 이제 어둡고 얘네들은 이제 반대로 밝은 이거 석영, 당석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야. 밝은색 광물이. 그러면 밝은색 광물이든 어두운 색 광물은 왜 어둡냐? 어두운 색을 나타나게 하는 원소가 많아. 그게 누구냐면 철과 마그네슘이야. 그럼 얘네들은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아까 전에 마그마 종류할 때 얘기했지.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의 비율이 적어? SiO2의 비율이 적어. 반대로 얘네는 밝잖아.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원소의 비율이 적어. 그래서 밝어. 그러면 얘네들의 비율이 적다는 얘기는 SiO2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우리 SiO2 비율 제일 낮은 게 뭐였지? 현무암질 마그마지? 자, 얘네 둘은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인 거야.
현무암질 용암 땅 위에서 식으면 현무암 되는 거고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땅 속에서 굳으면 반려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위치만 다르다고. 위치만.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유문암질. 유문암질 용암이 땅 위에서 굳으면은 유문암이 되는 거고 그 유문암질 마그마가 땅 속에서 굳으면은 화강암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화강암질 마그마 나왔어. 뭐랑 똑같다? 유문암질 마그마랑 똑같은 거야. 위치만 달라. 알겠어? 얘네들이 위치만 다른 거야. 현무암질 마그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감남암질이라는 것도 나오거든. 멘틀은 감남암이라는 암석으로 돼 있다고. 비슷한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근데 요 얘기를 먼저 하려고 얘를 지금 끌어온 겁니다. 알겠어? 이해되지? 아,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면 어두운데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면 그만큼 SI2 비율은 낮겠네?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떠올리라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 또는 현무암질 용암이 땅 위에서 식으면 현무암 되는 거고 그게 땅 속에서 식으면 반려암 된다고. 유문암질 마그마래. 유문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용암이 땅 위에서 식으면 유문암 되는 거고요. 그게 땅속 깊은 곳에서 식으면 화강암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알겠지? 그럼 얘네들은 그 중간이겠지. 그래서 아까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했어. 여기 안산암 나오네. 봤죠? 그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그마가 어쨌든 이제 생성이 되는 조건이 있단 말이야. 어떤 조건에서 마그마가 생기느냐. 현무암질 마그마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조건에서 생기느냐. 그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볼게.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 선생님이 어제 그제 수업을 해보니까 이 2강을 오늘 다 못 끝냈어. 다음 시간은 일부 당연히 넘어가기는 할 건데 뒤에 퇴적하면 사실 외우는 게 많아서 금방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화성암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중을 높게 돌아. 외울 것도 많지만 내용적으로도 그지? 지금 그래프도 봐봐. 딱 보면 이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른다 이 말이죠. 어렵다 이거야. 자, 일단 마그마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석의 일부가 녹은 거야. 대부분의 암석은 뭘 포함한다? 규산염을 포함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규산염 덩어리가 녹아있는 상태가 마그마라고 생각하면 돼. 녹는다.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융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자, 암석마다 그지? 암석마다 이제 포함하는 광물들이 다르니까 녹는 온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암석이 녹는 온도가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암석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암석인데 내 주변에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지구 내부 온도가 있어. 마그마가 만들어지려면 이 온도가 이 온도보다 어때야 돼? 높아야지. 맞아? 높아야지만 녹을 수 있어. 맞지? 아니면 같아도 되지. 맞잖아. 같으면. 성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땅속 어딘가 한 요 지점이 있다고 치자고. 자, 땅속에 요 지점이 있는데 여기 어떤 암석이 있는 거야. 자, 이 암석은 1500도가 돼야 녹는 암석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주변의 온도가 1400도야. 이 암석이 녹겠니? 안 녹지. 얘가 녹으려면 적어도 얘가 1500도가 되거나 이거보다 높아야지만 주변이 더 뜨거우니까 얘가 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요 조건인 거죠. 자, 그런데 암석의 녹는 온도는 말이야. 지금 이제 그 그래프를 볼 거야. 잘 봐라.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여기 세로축이 깊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축이 온도라고 되어 있어. 자, 거기 보면은 주황색 그래프야, 주황색. 그지? 자, 지금 봐봐.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지구 내부 온도 어떻게 된다고?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야. 맞잖아. 지면에서는 거의 0도라고 치면 땅 속으로 이만큼 들어갈 때 온도가 높아진 거 아니야. 그지? 지구 내부 온도는 땅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당연히 높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옆에 초록색 그래프를 한번 봐봐.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암석 중에 현무암이라는 암석이 있다고 치자고. 현무암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 되겠죠? 맞지? 그런데 암석도 여기서 암석이 녹을 수 있는 온도하고 땅 속에서 녹을 수 있는 온도가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면 현무암이라는 암석은 봐봐.
지면에서는 한 이 정도 온도면 녹는 앤 거라. 근데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무슨 의미지? 현무암이라는 암석이 지면에서는 이 온도가 되면 녹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면 녹는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야. 왜 높아져? 땅 속으로 들어가서 압력이 세지니까 암석이 더 뭉쳐. 그걸 내가 녹이려면 더 힘든 거야. 압력이 증가하니까 녹는 정도 점점점 높아진단 말이야. 그럼 봐라. 방금 얘기했지. 이 온도가 이 온도보다 어때요? 같거나 높아야지만 녹는다 그랬어. 그러면 땅 속을 아무리 들어가도 어때? 이 그래프 안 만나거든?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안 녹지. 그럼 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땅 속에 지금 요 지점이야. 야, 잘 봐. 이게 여기 이제 지각이 있고 여기 멘틀이 있는데 멘틀에서 요 부분이 있어. 요 안에 이제 어떤 암석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현재 이 부분의 온도가 예를 들어 1200도쯤 된다고 치자. 어? 근데 그 지점에서 고기 들어있는 요 암석의 녹는 점은 1500도라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뭐 한 요 정도 깊이에서 지금 뭐 그 지점의 온도가 한 1200도다 그러면 그때 암석이 녹는 온도가 훨씬 높은 거라 지금. 당연히 안 녹지. 근데 멘틀에 있는 요 부분이 올라가. 한 이 깊이까지 올라갔다고 치자고. 그럼 어떻게 돼? 현재 내가 1200도인데 현재 내가 멘틀에 있는 어떤 멘틀 일부분이야. 1200도인데 내가 올라가. 나 몇 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온도가 높아지는 건 한데 땅속 특정한 지점에서 내가 현재 1200도 내가 올라가면 온도 별로 안 변해. 그냥 그대로 몇 도야? 1200도야. 니네 냄비에 끓는 물 생각해봐. 물이 끓어서 이 부분이 100도가 됐어. 대류에서 올라가지. 올라가면 얘 몇 도야? 100도잖아. 뜨거운 게 올라간 거잖아. 물론 조금 식긴 하겠지만 온도 많이 안 내려갈 거 아니야. 준상 이해됐니? 그럼 이 멘틀 요 부분은 여전히 1200도에 가까워. 그런데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거기에 들어있던 이 암석의 녹는 점이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의 녹는 점이 1100도가 됐다고 치면 이제는 어떻게 돼? 이 암석보다 주변이 뜨거우니까 이 암석이 녹아버리는 거야, 녹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현재 이 지점이라고요. 현재 여기란 말이야. 근데 이 온도인 지점이 상승했지. 그래서 이 깊이까지 간 거야. 그랬더니만 이 지점의 온도는 그대로인데 암석이 녹는 점이 그거랑 비슷해지니까 암석이 녹을 수 있다 이거지. 그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방금 내가 얘기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 멘틀 물질이 상승하게 되겠지. 그래서 올라가면 압력이 감소가 되면서 그 멘틀에 포함되어 있던 암석이 녹는 점이 낮아져서 그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긴다고. 이해됐니? 거기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B라고 보면 되는 거야. B. 알겠어? B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니네 그 초록색 그래프를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된 거 현무암이라고 바꿔놔도 됩니다. 현무암이란 암석의 녹는 점을 나타내는 그래프라 이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좀 이따 선생님이 그 그려주겠지만 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어디지 그러면 우리? 해령. 맞지? 해령에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령에서는 요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니? 이 그래프에서 이 과정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한 결과 그 암석의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건데 해령에서는 요 작용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준상 이해됨?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물이 포함되는 화강암의 용융곡선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않니? 맞지? 그러면 화강암이든 현무암이든 땅속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니까 이 새끼도 녹는 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된 거야? 녹는 점이 낮아졌지? 그 이유가 있지. 그 파란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의 차이점이 뭐야? 물이 있냐 없냐지? 자, 얘는 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화강암이든 현무암이든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얘는 지금 화강암인 거긴 한데
이 물이 말이야. 자, 규산염 3연체로 이루어져 있잖아, 암석이. 근데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결합을 꽉 할 수 있냐, 없냐. 결합이 느슨해지는 거지. 결합이 느슨해지면 내가 녹일 때 쉽게 녹일 수가 있는 거지. 이 물 때문에 규산염 3연체들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쉽게 녹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를 그 뒷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24페이지에 보면은 병동대에서의 마그마 생성 장소의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림을 보면서 자 봅시다. 어디 그린 것 같아? 해령 그린 겁니다. 해령. 그럼 이 해령을 기준으로 이제 해양판 양쪽으로 멀어질 거 아니니? 그럼 해양판이 쭉 가다 보면, 그지? 해양판이 쭉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지? 대륙판을 만날 거 아니니? 그지? 근데 자, 대륙판이니까 뭐를 포함하겠니? 여기 이렇게 대륙 지각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뭐겠어? 여기 멘틀인 거지, 멘틀. 맞아? 그래서 그 대륙 지각과 멘틀 합한 이게 대륙판인 거잖아, 지금. 맞죠? 그럼 잘 봐. 해양판 밑에니까 멘틀이지. 물론 이 판에도 여기 멘틀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하다만. 그러면 여기서는 멘틀 대류가 뭐 한다고? 상승한다고 이렇게. 맞아? 그럼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기 있는 멘틀 물질이 어떻게 돼? 상승하는 거 아니냐? 상승하면 이 과정. 압력 감소 때문에 그 멘틀에 포함되어 있던 암석의 녹는 점이 낮아져서 녹아. 맞지? 멘틀은 무슨 암석이지? 감람암이라는 암석이야. 자, 감람암은 뒤에 뭐 감람석이라는 광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 굉장히 어두운 색깔 띄어. 그럼 현무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요거라고 보면 된다고.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어두운 색깔을 띠게 하는 원소 많이 포함한 암석이 압력 감소 때문에 녹아서 그럼 결국 그게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 근데 지난번에 판구조론 얘기할 때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맞니? 요 과정.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판과 별개로 판 아래쪽에 고정된 지점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지. 판이 이렇게 있는데 판은 이제 뭐 이쪽으로 움직여. 예를 들어서 판 아래쪽에 마그마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 그러면 이 마그마는 이 판이 움직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근데 얘가 이 판을 뚫고 분출해서 섬이 하나 만들어졌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판은 간 거야. 몇백만 년 동안. 그럼 이 여기 있는 섬 어디로 가? 옆으로 갔지 이렇게. 판이 갔으니까. 섬은 판 위에 만들어졌는데 근데 마그마는 여전히 여기 있는 거야. 또 분출해. 섬이 만들어지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왜 판 경계에서 여기 섭입할 때 여기 열도 생기는 것처럼 여기도 섬들이 쭉 여러 개가 줄지어 생기게 되거든. 이때도 열도가 생겨. 이걸 열점이라 그래. 열점. 여기를. 그래서 열점은 판 아래에 고정된 지점에 마그마가 형성된 건데 자 열점에서도 어쨌든 마그마가 분출해갖고 이렇게 화산섬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야?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겁니다. 알겠니? 해령과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그지? 그걸 이 그래프에 갖다 놓으면 이 작용에 의해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그 원리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해. 특히 이 부분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게 섭입하는 부분. 섭입대 또는 베니오프대라고 불러요. 베니오프대가 있지, 그지? 베니오프대. 자,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압력을 가할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럼 압력을 가하니까 암석 속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빠져? 나오네. 아주 쥐어 짜는 것처럼 압력을 가하니까. 그럼 물은 아까 뭐 한다 그랬어? 규산염 삼연체의 결합을 약하게 만들어서 용융점, 녹는 점이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되거든. 근데 그 결과 멘틸이나 이거 뭐 멘틸이라고 해도 돼? 여기 멘틸에 있는 암석이 녹는 거야. 왜? 물이 빠져나오니까 압력에 의해서.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여기가 녹았어. 자, 멘틸 무슨 암석이라고? 감람암이란 암석이라고 그랬지. 감람암도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니까 그냥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맞아?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러면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면 이 대륙 지각의 아래쪽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냐? 뜨거워지지? 맞아? 자, 여기 그러면 요 멘틀에서 녹은 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감람암이나 현무암이나 굉장히 어두운 색을 많이 포함하니까 이거 그냥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치면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제 올라가. 사실 올라가서 이제 뭐 방 같은 걸 마그마 방 같은 걸 만들기도 한다 그래. 그 마그마 방을 만들면 어쨌든 그놈 때문에 이 대륙 지각이 아래쪽이 온도가 점점 상승하니까 대륙 지각이 녹아. 자, 대륙 지각 무슨 암석으로 돼 있어? 화강암. 선생님이 아까 화강암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위치만 다른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따지면 이게 무슨 마그마? 화강암이 녹으면 그게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땅 위에서 식으면 유문암 되는 거고 땅속 깊은 곳에 식으면 화강암이 된다 했으니까 그럼 결국 요거 유문암질 마그마네? 맞지? 그러면 봐. 밑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올라와? 그것 때문에 여기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 만들어졌어? 섞여. 그럼 아까 뭐 된다고? 그럼 분출할 때는 무슨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야? 그 두 개가 섞였으니까. 얘는 아까 SiO2 비율이 낮았잖아. 얘는 SiO2 비율이 높았잖아. 섞이니까 그 중간쯤 되는 뭐야?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기억해놔야 됩니다. 알겠지? 분출할 때는 안산암질 마그마인 거야. 그래서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이제 일본 섬과 같은 그런 호상 열도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해됐니?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섞여서 분출할 때는 안산암질. 통상적으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해령에서 분출되는 마그마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 현무암질. 열점에서도 현무암질. 알겠니? 그 다음에 이 베니오프대에서 이 대륙판에서 분출하는 마그마 안산암질. 요거 기억해두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마그마 형성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화성암의 구분 원리에서 화성암의 종류에 대한 얘기는 해봤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보엔의 반응 계열이라는 게 나와. 보엔의 반응 계열. 자, 보엔이라는 학자가 일단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야.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냐. 그 얘기 하기 전에 자, 마그마의 분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마그마의 분화작용. 자, 요거부터 얘기를 합시다. 요걸 얘기를 하면은 이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냐? 요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마그마의 분화작용 우리 교재에 없으니까 그 밑에다가 한번 그 24페이지 아래쪽에 좀 여백이 좀 있잖아? 거기다가 조금 한번 그려봐봐. 내가 좀 이따 그릴 시간 줄게.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현무암질. 어떤 마그마가 있다고 쳐. 처음에 뭐 현무암질이나 아니든. 그럼 이 마그마 안에는 여러 가지 광물 성분들이 뭐야? 현재? 녹아 있다고요. 맞지? 그 다음에 현무암질 아까 마그마 얘기 온도가 어떻다고? 높다고. 현재 높다고. 그래서 이 마그마 안에 여러 가지 광물 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아 있어, 지금. 녹아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광물 성분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녹아 있는 거야. 그지? 자, 시간이 지나면 이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 뭐 식을 거 아니니? 자, 그런데 이 안에 녹아 있는 이 광물들마다 녹는 점은 어때? 다 다르겠지. 서로 다른 종류의 광물이라면. 다만 현재는 걔네들의 녹는 점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다 녹아 있는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야.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요 지금 평행사변형 모양 얘는 녹는 점이 한 1500도 정도 된다 치자. 삼각형은 한 1400도 정도 되고 이 동그레뱅이는 한 1300도 녹는 점이 1300도 정도 되는 광물인 거야. 자, 현재 마그마의 온도가 한 1600도 정도 되는 마그마라고 하자 이거지. 그럼 마그마가 1600도니까 얘네 다 지금 현재 녹아 있는 거란 말이야. 시간이 지나가지고 마그마가 조금 식었어. 자, 식은 거야. 자, 그래서 마그마의 온도가 만약에 1490도가 됐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1600도였던 마그마가 식어가지고 1490도가 된 거야. 아, 참, 그 전에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광물들이 녹아있다 그랬잖아. 거기에 SiO2 성분도 녹아있겠지. 맞아? 그러면 이 광물들이, 이 전체 마그마에서 이 광물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뺀 나머지가 얘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하면 지금 이 비율은, 얘의 비율은 한 52% 이하 정도 됐단 말이야. 이 나머지 광물들이 녹아있어. 얘네들 때문에. 근데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1490도가 됐다고 쳐. 그러면 봐봐. 여기서 평행사변형인에는 녹는 점이 1500도인데 1490도가 되면 얘 어떻게 되냐? 거꾸로. 굳어. 맞지? 얘네들 중에 요 녀석은 굳어가지고 어때? 밑에 가라앉아 이렇게. 굳어서 마그마 안에서 굳어갖고 얘가 가라앉아 이렇게. 가라앉았어. 맞지? 그러면 굳어서 가라앉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생각 완전 똑같진 않지만 뜨거운 물에다 설탕 녹여놨다? 안 보이지? 근데 설탕물이 점점 식으면 설탕이 석출돼서 어떻게 돼? 고체 알갱이가 보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가라앉겠지? 약간 그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거를 광물이 정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광물이 정출된 거야. 이 평행사변형의 광물이 정출된 거야. 그러면 아직 굳지 않은 마그마 안에는 나머지 애들은 아직 녹아있겠지. 삼각형이라든지 동글뱅이라든지 뭐 SiO2 당연히 녹아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이때에 비해서 이때가 되면 규민아 그지? 참 신기해. 그지? 보면 이 잠깐 딴 생각한 게 선생님 눈에 딱 보인단 말이지. 멍 때리고 있어. 그지? 봐. 지금 여기가 그래도 첫 단원이고 걔 중에 또 이게 지구과학 2 내용이 내려온 거라서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 가면 또 진도 팍팍팍 나가는 단원도 있을 거야. 잘 봐. 그럼 아까 얘랑 비교했을 때 이 아직 굳지 않은 마그마에서는 SiO2 비율이 어떻게 되냐? 올라가지 않았냐? 얘는 굳어서 가라앉아 버린 거니까 남아있는 마그마에서는 얘 비율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올라갔겠지. 맞아? 올라갔을 거 아니야. 맞지? 응. 자, 또 시간이 지나서 마그마가 또 굳어. 마그마가 또 굳어. 그럼 이미 얘는 굳어서 지금 가라앉아 있었고, 그지? 이 평행사변형 모양은 이미 굳어서 가라앉아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온도가 1390도가 됐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녹는 점이 1400도인 애가 이제 어떻게 돼? 굳어버리지. 굳어서 또 그 위로 가라앉지. 맞지? 삼각형이 굳어서 가라앉아. 그럼 아직 굳지 않은 마그마에는 이제 얘만 남아있겠네. 그리고 SiO2만 남아있겠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그마가 식어감에 따라서 그 마그마에 녹아있던 광물들마다 녹는 점이 다르다 보니까 녹는 점이 어떤 애부터? 높은 애부터 굳어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봐라. 여기서 내가 요 암석만 딱 채취하면 이 암석에는 얘만 졸라 잔뜩 들어있네. 맞지 않아?
이 광물만 잔뜩 들어있는 거야. 요게 암석이라는 얘만 요 암석만 놓고 보면 얘는 이 광물만 잔뜩 들어있는 거 아니야. 맞지? 2단계에서 암석을 채취하면 이 암석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지. 맞니? 이런 식이 돼요. 순서대로 광물이 정출되면서 자, 마그마의 성분이 어떻게 돼? SiO2의 비율이 계속 변해가잖아. 1로 갈수록 SiO2의 비율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고요. 맞아? 그 다음에 광물이 정출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애부터 광물이 정출된다? 녹는 점이 혹은 용융점이 높은 광물부터 정출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비유하자면 자, 얘가 만약에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한다면 걔보다 SiO2 비율이 좀 높아진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뭐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이 과정을 마그마의 분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마그마의 분화작용. 맞니? 마그마의 분화작용. 그럼 왜 보엔의 반응 계열이라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보엔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정리해 놓은 거라 그랬지. 뭘 정리한 거겠어? 마그마가 식어감에 따라서 어떤 광물들이 어떤 순서대로 정출이 되는가를 정리해 놓은 걸 보엔의 반응 계열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됨? 거기 보면 보엔의 반응 계열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뭐 거기 지금 정의는 써져 있지 않지만 보엔의 반응 계열이 뭐라고? 굳이 쓰자면 마그마가 냉각됨에 따라서 정출되는 광물의 순서를 정리한 거야. 순서를 정리한 것,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 어떤 광물이 먼저 나오느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5페이지 보면은 그 아래쪽에 그림 보면은 보엔의 반응계에서 그림 하나 나와 있지. 그 순서라는 거야. 자, 봐봐. 보엔이라는 사람이 봤더니 마그마가 식어감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어떤 광물이 나오더래? 여기다 쓰자. 감남석이라는 광물이 먼저 가라앉아서 정출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비유하자면 맨 처음에는 감남석이라는 광물이 정출된다고. 그러면 감남석이라는 광물 다음에는 그 다음이 누구라고? 휘석이라고요. 휘석이라고.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감남석 다음에 휘석이 정출되더래. 자, 그 다음으로는 뭐가 정출되더라? 각섬석이라는 광물이 정출되더라는 거야. 자, 참고로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흑음모라는 광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참고로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라는 광물은 색깔이 졸라 어두운 광물이야. 자, 그런데 감남석이라는 광물, 뭐 이런 순서로 정출이 될 때 한편으로는 사장석이라는 또 광물이 있거든. 감남석이라는 광물이 굳어서 가라앉을 때 사장석이라는 광물도 굳어 가라앉는 거야. 근데 이때는 이제 온도가 어때? 높은 상태일 거 아니야. 지금 저 높은 상태잖아. 그때 감남석이 가라앉으면서 사장석이라는 애도 가라앉는데 이때 가라앉는 사장석에는 칼슘 성분이 많대. CA 사장석이라고 표현해.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휘석, 각섬석, 흑음모 이제 광물이 쭉 순서대로 정출이 되는데 그때마다 사장석이 계속 같이 가라앉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칼슘의 비율은 점점 적어지고 나트륨이라는 원소의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사장석이 그래서 흑음모가 가라앉을 때쯤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사장석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더라. 자, 그런데 봐. 여기서 감남석이라는 광물하고 휘석이라는 광물 얘네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광물이라서 결정 구조가 달라. 그래서 이 광물들 순서대로 광물이 정출되는 거는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그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 불연속 계열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런데 봐봐. 얘는 어때? 야, 얘들아. 얘도 사장석이고 얘도 사장석이야. 그럼 결정 구조는 어때?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 칼슘이 낑겨 들어갔느냐? 나트륨이 낑겨 들어갔느냐 차이밖에 없어.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에서 고용체라고 해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얘는 결정 구조가 똑같잖아. 그냥 연속적으로 그 성분만 조금 달라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연속 계열이라고 표현해. 연속 계열. 그래서 요 두 표를 보헨의 반응 계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보헨의 반응 계열.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 광물들까지 정출되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는 뭐 정장석, 뭐 석영, 백운모, 이런 광물들이 이제 정출이 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죠, 그지? 그래서 일단 불연속 계열이라는 게 뭐고 연속 계열이라는 말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뭐 이거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그마가 식음에 따라서 광물들이 굳어서 가라앉는 순서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두자 이 말이야. 지금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보헨의 반응 계열이라고 한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이게 감남석이고 이게 휘석이면 야, 이때 얻어지는 암석에는 감남석과 휘석이라는 광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게 누구야? 아까 나왔던 현무암 내지는 반려암 이렇게 되는 거야. 반려암. 맞지? 현무암. 그래서 거기 니네 25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게 표 크게 하나 나와 있잖아. 그래서 보면 염기성 암 돼 있지.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현무암이라고 생각하면 돼. 현무암이나 반려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무암하고 반려암은 그 밑에 그 그래프 나와 있지. 조암광물의 부피비 그래서 나와 있지. 뭐가 많아? 감남석하고 휘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맞아? 그리고 저기 산성암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석영과 장석의 비율이 높아지고 어두운색 광물의 비율은 낮아지게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이 순서에 의해서. 그지? 고온일 때 얻어지는 얘들아. 고온일 때 얻어지는 암석에는 얘네가 많은 거지. 그래서 색깔이 어둡다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얻어지는 암석에는 얘가 많은 거라고. 이 광물이. 그지? 그래서 이거를 보헨의 반응 계열이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암은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 두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퇴적암 얘기하도록 합시다.